네, 전혀 다른 뉴스 시간입니다. 어제 정진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당청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경태 오마이뉴스 이슈팀 기자와 새누리당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어요. 결과가 어땠나요? 네, 말씀대로 원사이드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1차 투표에서 참석자 119명 중 69표를 얻어서 나경원, 유기준 의원을 가뿐히 꺾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은 43표, 유기준 의원은 7표밖에 못 얻었습니다. 네, 결국 정 원내대표가 19표 차이로 경쟁자들을 꺾은 건데요. 네. 이는 지난 2013년, 2014년 있었던 원내대표 경선 때보다 압도적인 득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일단 2013년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원내대표 경선이었는데도 네. 8표 차로 신승했고요. 아, 2014년 유승민 의원도 19표 차로 경쟁자를 누르긴 했지만 네. 당시 참석자 수, 투표자 수가 149명에 달한 것을 보면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득표율에서 좀 더 앞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투표 전에 후보자 토론이 있었는데요. 각 후보들이 어떤 비전을 펼쳤었나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죠. 일전에도 팟짱에 소개드린 바가 있지만 네, 쇄신, 소통, 개파 청산, 당청관계 재정립 이런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게 비슷했어요. 아무래도 네, 그 20대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 상황으로 국회가 새로 짜여졌고요. 네, 게다가 이제 패배 원인으로 수직적인 당청관계나 친박의 어떤 공천 전횡 등이 부각된 탓으로 보입니다. 특히 음,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는 협치의 정진석, 경제의 김강림 이런 슬로건을 들고 나왔는데요. 당내, 대야, 대통령과의 소통에서 능력을 발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네. 그 18개월 뒤를 강조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단결도 주문했습니다. 사실 이게 나경원, 정진석 이 두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싱거운 그 결과가 나왔어요. 원래 뭐 결선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의 선출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친박의 부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박의 현재 부활. 예. 네, 현재 20대 총선 결과 당내 친박 성향 당선자가 그 최대 70명까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정 원내대표가 얻은 득표수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69표입니다. 여기에 음, 친박 유기준 의원이 얻은 표가 7표죠. 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그 친박 표가 정 원내대표에게 쏠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음, 유기준 의원이 비록 최근 든 친박 주류의 만류를 받고 탈계파를 선언하면서 네. 출사표를 던진 그런 어떤 이탈을 했긴 했지만 음, 그 유 의원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 장관이었고 네. 당내 친박 모임인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을 이끌고 있어요. 어, 그런데도 7표밖에 못 얻었다는 거는 친박 측이 어떻게 보자면은 정진석을 유기준 음, 의원 대신 그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친박이 유기준 의원을 전혀 지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친박은 정진석 원내대표를 선택한 건가요? 친박 입장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현 상황에 딱 맞는 그런 원내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네. 동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 후반기를 맞이해서요. 게다가 20대 국회마저 여소야대로 재편됐고요. 이 음, 상황에서 당청간 불협화음이 우려되면 그 하반기에 어떤 입법 과제를 청와대와 협조해서 풀어내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 비박 원내 지도부를 쉽게 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경선 결과가 그 오는 6월, 7월 열릴 전당대회에도 미칠 영향을 좀 계산해야 되는데요. 네. 당장 정 원내대표가 승리한 결과가 그 친박의 어떤 당권 재장악을 위한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음, 있어요. 당장 비박 측의 어떤 친박 책임론, 수평적인 당청 관계 네. 이런 주장 등이 좀 위축되는 결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게다가 그런데 예. 예. 게다가 이 정 원내대표가 왜 친박 입장에서 적임자냐 이런 네. 문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음, 이 과거를 보면 됩니다. 그 정 원내대표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습니다. 또 네. 친박 친이가 태동하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는 한나라당이 아닌 국민중심당에 속해 있다가 뒤늦게 한나라당에 입당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개파색이 엷다.
또는 뭐 친이 혹은 비박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네.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그 정 원내대표의 부친인 정성모 전 장관이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내각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 박근혜 대통령과는 선친과의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인지 예. 박 대통령이 과거 정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에 입당할 당시에 그 당시 박 대통령이 중국에 있었음에도 네. 서울에 있는 지금 이정현 의원 그 당시에 이제 부대변을 통해서 네. 개인 논평을 통해 한양한 바가 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 원내대표를 왜 정무수석으로 임명했느냐 이 네. 부분도 박 대통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음, 당시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 부결 사태로 당내 갈등이 극에 달했던 때거든요. 그랬죠.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태희 전 의원이 음, 그 박 대통령 등 친박과의 소통을 위해서 정 원내대표를 동무석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아, 대통령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청구했고 이 예. 대통령은 여기에 따라서 실제로 박 대통령의 의견까지 물어가면서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범친박 후보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정말 친이나 비박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런 인연, 뭐 이런 사연을 들어보면 범친박이다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책위 의장으로 선출된 김광림 의원의 선택도 주목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강림 의원은 당초 나경원, 네. 정진석 의원 모두에게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과 김강림 의원이 상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음, 김강림 의원은 뭐 최경환 의원이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고 네.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과 잘 상의해서 결정해라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음, 여러 가지 좀 친박 측이 정원내 대표를 지원했다 이런 어떤 정황을 드러내는 대목이 네.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음, 김강림 의원은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유일하게 이번에 경선에 나온 사람인데요. 네. 그 대구 경북 지역 의원 수가 현재 당선자 122명 중에 21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네. 이 표 계산에서 정원내 대표가 어떤 경쟁력을 좀 얻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음, 최경환 그렇군요. 의원 같은 예. 경우도 애초에는 나경원 의원을 지원한 것으로 좀 알려졌어요. 근데 이게 음, 서청원 의원이 정진석 원내대표를 밀고 있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네. 게다가 최경환 의원이 유기준 의원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좀 이 친박 자숙론에 대한 어떤 네. 논란이 벌어졌죠. 뭐, 예, 그러다 친박 보니까 단일 후보가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최경환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미는 게 아니라 그냥 간망하는 그런 아, 태세를 취하면서 사실상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친박 측이 모두 정진석 후보 원내대표에게 네. 표를 물어주기 위해 이제 오더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네. 지금 새누리당의 그 의원들 구성 자체가 친박 의원들이 다수잖아요. 그래서 친박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원내대표가 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 반응은 좀 어떤가요?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아무래도 이 지금 그 박 대통령이 이란 순방 중에 일어난 어떤 경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공식적인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음, 그러나 다만 이 반기는 분위기는 역력합니다. 왜냐하면은 범침박으로 볼 수 있는 정진석 원내대표 체제가 마련된 만큼 네. 당청 간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졌다. 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정 원내대표도 요소야대 상황에서 청와대 일방적 지시가 먹힐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네. 얘기는 하는데요. 이 앞서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그 당청 간의 협의를 먼저 한 후에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어, 즉 어떻게 보자면은 그 수평적인 당청 관계 뭐 이런 네. 얘기보다는 당청 간 소통을 좀 더 긴밀히 하겠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이 야당은 또 어떻게 보면은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누가 되느냐에 또 촉각의 곤두 세웠을 것 같은데 야당도 반응을 내놨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다들 덕담을 한 편입니다. 각자 논평을 내서 정진석 네. 원내대표에게 기대감을 표했는데요. 음,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협치를 얘기한 만큼 네. 그 총선 민의를 받드는 여당 원내대표가 되어달라 뭐 이런 주문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선출됐을 때는 선출된 지 8일 만에 박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갔었는데 원유철 원내대표는 2일 만에 청와대에 가서 박 대통령을 만났었죠.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얼마 만에 청와대에 가느냐 이것도 좀 관심거리인데
며칠 만에 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잘 발휘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요. 정 원내대표가 풀어야 할 현안이 만만치 않죠? 네, 일단 당내 현안이 직면한 문제들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당청관계 재정립 문제가 중요한 하도로 나와 있고요. 게다가 유승민, 윤상현 등 탈당자 복당 문제,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당내 현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음, 정원내 대표는 일단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탈당자 복당 문제나 그 외부 영입, 어떤 기조로 운영할 것인가, 뭐 이런 걸 두고 논란 중인 비대위 문제에 대해서 당내 여론부터 모아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또 여쭤볼 게 지금 또 이제 전당대회가 열려서 새로운 또 대표가 선출이 될 텐데 그때도 이렇게 친박들의 힘이 작용할지 아니면 뭐 국민들의 참여도 있으니까 그런 작용하는 힘이 약해질지 이것도 관심거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태 기자는? 아무래도 이번에 어떻게 보자면은 친박계가 흩어지지 않다, 어떤 결속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네. 게다가 초선 의원 45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 상당수가 친박이기 때문에 이 당권 접수에서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왜냐면은 당내 투탑 중에 하나인 저기 원내대표를 네. 비박이 아닌 친박이 차지를 하게 됐고, 예.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전당대회에서 좀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왜냐면은 지금 뭐 이제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원내에 있는 당선자 위주지만 네.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전당대회 치르게 되는데, 아, 원외 당협위원장도 네. 상당수가 친박이거든요. 친박계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 총선 공천자 네. 중에 이제 친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110명 이상이에요. 아,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예. 아무래도 지역 대의원, 지역 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힘이 전당대회에서는 발휘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친박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이 총선 이후 글쎄요. 민의와 민심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이 새누리당 지도 체제를 보면 친박이 부활해서 다시 당권을 잡고 있다.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출 문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새누리당이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당은 어제 노회찬 원내대표가 추대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장일치로 합의 추진됐습니다. 네. 노회찬 의원 입장에서는 화려한 복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나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됩니다. 의석수는 19대보다 한 석 는 6석이 됐지만 이게 원내 4당 체제가 확립된 상황이거든요. 특히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3당 모두가 교섭단체를 구성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진보정당 정의당이 여러 가지 의사 진행 과정들, 법안 마련, 법안 과제들 이런 데서 서름을 좀 겪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노회찬 원내대표가 좀 어떤 역량을 극도로 발휘해야 될 시점에 무거운 중책을 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그런 역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텐데 노회찬 원내대표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이 정의당까지 원내대표가 추대가 되면서 새누리당, 정의당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렇게 세 당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이 될 텐데, 자, 지금 잠시 후부터 10시에 토론회가 있고 그리고 2시에 원내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후보자 간 토론을 진행하고 오후에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네. 무려 6파전입니다. 4선의 강창일, 이상민, 네. 그리고 3선의 우원식, 우상호, 민병두, 노웅래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지금 안팎의 관측으로는 우원식, 우상호, 민병두 3강 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6명의 후보들. 당초에는 뭔가 단일화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진 않고 결선까지 가봐야 단일화나 후보들의 연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6명의 후보들이 막판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주류나 비주류나 이런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네. 맞대결 구도가 형성되지 않아서 정확한 표 계산이 좀 힘든 상황이에요. 초선이 게다가 전체 당선인 123명 중 절반에 달하는 57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좀 관건인데요. 결국 오늘 현장을 좀 봐야지 네. 가늠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어떤 후보가 좀 더 초선의 표심을 자극하고 음. 그리고 이끄느냐,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느냐, 이런 문제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선 투표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네. 어떤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질지 또 음. 주목되는데요. 당장 뭐 아까 3강 후보라고 말씀드렸던 우원식, 우상호, 민병두 후보만 보더라도 주류 쪽으로는 우원식, 우상호 후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비주류 쪽으로는 민병두 후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누가 결선에 올라가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뭐 어떤 주류, 비주류의 어떤 전략적 투표도 진행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지금 뭐 어제 보니까 제가 초선 의원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직 하나도 결정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선보이는지 그리고 리더십이 어떨지 그런 것을 평가하겠다. 이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잠시 후에 있을 토론회 그 내용이 앞으로의 당락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 당의 원내대표 선출 사항을 들여다봤는데 저희가 원내대표 선출 사항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바로 이번 국회에서 원내대표의 역할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는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크게 올라갔는데요. 네, 더욱이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위상이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당 체제가 마련됐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일방의 어떤 수적 논리를 이용해서 네, 그런 게 불가능하고 적절한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 밀당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됐습니다. 게다가 음, 숫자도 절묘하지 않습니까? 122, 그렇죠. 123, 38, 6. 누구나 뭐 어떻게 합종 연행하느냐에 따라서 음, 정치적 타협, 어떤 네, 정치적인 함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떤 협상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가 굉장히 주목받고 음.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있을 더민주의 원내대표 선출에서도 지금 정진석, 박지원, 노회찬 어떻게 보면은 협상력이 있고 그동안 뭔가 정치력을 발휘해왔던 그런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도 오늘 더민주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작용할 것 같은데 이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때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에 네, 걸맞는 어떤 협상력을 가져야 된다. 오늘도 음, 마찬가지 정치적 능력, 정치적인 네, 그런 능력도 굉장히 음, 주목받겠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를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뭐 아,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 출마 기자회견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노회한 음, 협상력이라면은 나는 물오른 협상력을 보여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고요. 우상호 의원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끌고 갈 건 끌고 가겠다. 뭐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민병두 의원도 뭐 제1당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음, 마냥 끌려다니지 않고 협상력을 잘 발휘하겠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네. 오늘 한번 토론회를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이슈팀 기자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